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1일 경자 세번째 기사 1421년 명량락 19년 경상도 우도 수군 도안무사가 올린 외적의 폐해와 그 대비책. 김해부의 관리 네 사람이 배를 타고 대포에 갔다가 외에게 포로가 되었고 웅신현에서 두 사람은 그제도 신당관에 갔다가 또 외에게 포로가 되었다. 외적이 바다 가운데 출몰하면서 틈을 타서 죽이거나 잡아가고 하여 원망이 쌓여서 복수하려고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 방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이미 북은 군현의 시위패 별패제인 화척을 징집하여 대비하였다. 전자의 좌위 문대량의 사자가 말하기를 도두웅하가 대량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 번이나 사신을 보내어 토사물을 보냈는데 모두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며 오직 너의 사자만 후대하니 너는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다시 한번 화친하기를 허락할런지를 여부를 알아보라 하므로 대량이 나를 보내어 와 배운 것이라 하였더니 지금으로 보면 반드시 있는 간첩으로 온 것이니 청컨대 사자를 구류하고 다른 외인을 보내어 대량을 효유하여 포로된 사람을 돌려보내게 하고 그 다음 형편을 보라 하였고 경상도 관찰사가 또 신당 대포에서 외적의 검략한 사건을 계하여 왔다. 선지하기를 외적이 해도에서 숨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졸지에 들어와서 노략질하게 하였으니 관찰사에게 명하여 수군 안무사와 여러 포구에 있는 만호들을 국문할 것이요 또는 한두 개의 선척의 적은 도적을 가지고 병사나 군마를 징집할 수는 없으니 징집한 군사는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2일 신축 첫번째 기사. 임금의 수레가 지나는 명산과 대천에 제사하게 하다. 임금의 수레가 장단나루 북쪽에 이르렀는데 사람을 보내어 감악의 산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지나가는 대로 명산과 대천에는 다 제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2일 신축 두번째 기사. 판전농 시사 장홍수를 보내어 여섯 번째로 말 500匹를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3일 이민 첫번째 기사. 번개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3일 이민 두번째 기사. 나참으로 인강형 군자리에 머물러 술자리를 베풀다. 효령대군 2보, 경영군 2비, 공령군 2인, 우의정 2원, 평양대 우원군 김승주, 찬성사 조연, 곡상군 연사종, 병조 참판 이명덕 지신사 김익정 등이 입시하였다. 태성왕이 도승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다가 눈물을 떨어뜨렸다. 원 등에 이르기를 도승을 수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나 잠깐 수고함이 없었으는 오랫동안 편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담당하고 편한 것으로 주상에게 내려주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원이 대답하기를 도성은 집으로 말하면 우탈리와 같은 것이니 금년에 벼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수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로 도성 수축 도감을 두게 되었는데 유정현, 이원, 김승주로 도제주로 삼고 박자청, 전흥, 이명덕, 이천, 조계생으로 제주를 삼았다. 또 부사와 판관까지 두었다. 저녁에 우봉현, 우현동에 이르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3일 이민 세번째 기사. 주서 윤형을 보내어 사냥하여 잡은 날짐승을 종묘에 천하게 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4일 계묘 첫번째 기사. 우레와 번개를 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4일 계묘 두번째 기사. 임금의 수레가 송림현에 이르러 사방 귀신에게 제사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4일 계묘 세번째 기사. 활과 화살을 경기관찰사 성음에게 내려주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4일 계묘 네번째 기사. 충청도 도절제사 박광년이 박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4일 계묘 다섯번째 기사. 서울에 남아있는 의정부와 육조의 승정원에 술과 노루를 주다.
노루 4마리, 술 20병, 사냥에 참석하지 못한 승정원의 노루 2마리, 술 10병을 주었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4일 개미호 6번째 기사 지사여권 임종일을 보내어 7번째 말 5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5일 갑진 첫번째 기사 임금의 수레가 임진에 이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5일 갑진 두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권진이 말 2필을 바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5일 갑진 세번째 기사 서울에 남아있는 여러 신하들이 참찬 병기랑을 보내어 무난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5일 갑진 네번째 기사 태상왕이 이원에게 김점의 탐장질에 관해 다시 묻다. 태상왕이 이명득이 김익정에게 명하여 이원에게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의정 등이 김점의 탐장질한 죄를 말해준 것은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바이다. 점이 만일 이와 같다면 반드시 징습하여 선비의 풍습을 면역케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한 변명하라 하여 오욕된 이름을 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이 말하기를 점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김유관만이 아니라 신의 집에 와서 말하는 자가 하나 둘이 아니외다 하였다. 태상왕이 명득을 시켜 그 말한 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원이 말하기를 신이 잊어서 바로 계할 수 없으니 청컨대 생각해서 계하겠나이다 하였다. 날이 저물어 계하기를 점이 청렴하지 못한 것을 말한 자는 바로 신의 질려서 이종선 이외다. 신이 이리저리 생각하여 이제사 기억되었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6일 을사 첫번째 기사 황궁환이 서울에 있던 여러 신하가 예골하여 무난하다. 임금의 수레가 임진을 건너 가론원의 들판에서 주정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효룡대군 이보 등이 입시하였다. 태상왕은 신궁으로 돌아가고 임금도 황궁환이 서울에 있던 여러 신하들이 대골하여 무난하였다. 예골하여 무난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7일 병호 두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권맹손이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의료할 약품과 타고 갈 말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7일 병호 세번째 기사 첨지사 여권사 김희복을 보내 8번째로 보내는 말 7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7일 병호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사옹원 제조 홍거안의 직무유기를 조사 보고하게 하다. 사옹은 제조 홍거안이 임진 숙소에 있을 때에 거짓 병들었다 하고 재직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전날에도 그의 직분을 게을리하여 염현이 잘못을 고치지 아니하니 그의 실정과 연유를 물어서 게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7일 병호 다섯번째 기사 경상도 좌도 도절제사가 외인 3명을 죽였다고 급보하다. 경상도 좌도 도절제사가 급보하기를 외인들이 염호에 일하는 사민을 죽였습니다. 고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8일 정리 첫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8일 정리 두번째 기사 밤에 크게 뇌성과 번개를 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8일 정리 세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8일 정미 네번째 기사 김점의 탐장질한 단서가 나오므로 정보 제공자 김유관을 석방하게 하다. 태상왕이 병조참의 윤회에 명하여 임금은 대은 곽존중을 명하여 대간과 형조와 의검부가 합동하여 김유관, 이희간, 이수지 및 오을마대 등을 국문하라 하였으니 김점의 탐장질한 사건 때문이다. 점의 사위 전지화랑 한서룡이 가만히 최오을마대를 꿰어서 도피하게 하였다.
유관 등을 공문한 결과 사건이 잘못 단서가 있으므로 유관을 석방케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8일 정미 5번째 기사 대마도 도만호 좌위 문대랑이 공무를 바치다. 유황 1,000건, 단목 200건, 주홍 10건을 보냈는데 그의 서간의 사이가 자목 공선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첫번째 기사 정초에 이르기를 명나라 선물을 왕비가 아니라 모우에게 주는 것이라 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대현 정초에게 이르기를 명나라 황제가 채백을 부왕과 왕비에게 주었으니 내 생각으로는 황제가 어찌 모후의 홍수함을 모르겠는가. 그런데 왕비라고 말한 것은 차비를 이름이라고 알았더니 지금 다시 생각하니 차비가 아니라 모후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때가 늦지만은 마땅히 광혀전에 고하여야 하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세자의를 보니 친히 책보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원자가 나이 어려서 친히 받을 수가 없으니 예관을 시켜 다시 정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세번째 기사 태성왕이 김점을 공정하게 국문하기 위해 숙공 궁주 김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다. 공주는 김점의 딸이다. 태성왕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김점의 범죄를 유사가 방금 국문하고 있는 중이니 만약 그 딸이 그대로 궁중에 있게 되면 공중한 의와 사정의 은이 두 가지로 혐의될 것이다. 내가 이제 내보내는 것은 점을 다른 여러 사람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니 유사도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데 예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고 바로 점의 아들 호군 김유손을 불러 이르기를 너 아비가 근래에 청렴치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궁중에 있기가 난편하니 너는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만일 너 아비의 범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하여 설원시켜서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였다. 이 원인 신궁에 나아가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태성왕이 이르기를 탐장질한 사람의 딸을 궁중에 둘 수가 없는 것이라 하면서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의건부도사 김최를 보내어 김점을 잡아오라 하니 그때 점은 반송사가 되어 의주에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옥관이 먼저 사련된 사람을 국문하게 된 것이다. 당초에 첨지 통례문사 서적이 평안도 경력으로 있다가 불러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태상왕이 김점의 범죄 사실을 잘 알리라 하여 불러서 물으니 저기 점에게 아부도 하였거니와 또 점의 말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혹은 강박내가 점이 사신이 돌아올 때를 노려서 뇌물을 강제로 내라 하면서 약재를 무역하여 왔다고 보고할 터라 하면서 공갈하던 것과 한서룡이 오을마대를 유인하여 도피하게 한 것을 갖추어 안다 하여 모두 오이건부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또 평양에서 물건 출납을 맡던 자와 뇌물 바치던 자와 보고서 아는 자와 그 밖에 점에게 위협을 당하여 재물을 빼앗긴 자의 강실권법이 등과 점의 노예로서 따라다니며 등짐지던 자, 가을비 등을 이리저리 질문하여 갇히게 된 자가 수십 명인데 가을비는 점을 도와 나쁜 짓을 하던 자이었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네번째 기사 내섬 소윤 이연을 시켜 아홉번째로 말 700피를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다섯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장윤화를 파면시키고 예조 참편 하연으로 대신하다. 윤화가 성질이 험악하고 또 술에 빠져서 자기의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남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정하여 지방관의 성적 고사가 공정하지 아니하며 터놓고 뇌물을 바쳐서 권세 있는 자의 환심만 얻으려고 하고 공사라 핑계하여 자기 이익만 노리고 있어 한도 내의 백성들이나 수령들이 모두 미워했다. 윤화가 일찍이 수군 처치사 박초의 패선한 죄를 논하였고 또 초가 사냥을 제때
사냥을 제때가 아닌데 한 것과 군량을 삭감하였다는 등을 말하여 초가 그로 인하여 파면까지 되었고, 또 영암 군수 박희중을 좋지 못하다 하여 이르기를 자칭 일에 능란하다고 하나 일처리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초와 희중이 원망하더니 초가 파명당하고 돌아올 때 영암군을 지나는데 희중을 만나 윤화의 불법된 행동을 상사에 발각해 하려 하고, 희중이 생원 강위를 시켜 50여 사건을 열거하여 초에게 주었다. 초가 서울에 와서 수정하여 써놓고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박은의 집에 가서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갖추어 말하니 은이 이르기를, 윤회는 나의 친척이요 자네는 내가 청간 사람인데 자네가 윤하를 해친다는 것은 아마도 옳은 일이 되지 못한다 하니 초가 그대로 두고 보았다. 그러자 마침 전라도 별패 서유가 종실 어느 집에 말을 밖으로 올라와서 윤하의 비행을 말하면서 초로 정인을 세웠다. 두 사람이 듣고 바로 초를 불러 물음에 초가 써가지고 있던 글을 올리니 바로 유를 의금부에 가두어 국문하라 하고, 또 윤하와 희중 위에게 명하여 서울에 들어와 대지를 하라 하였다. 당초 이원이 점이나 윤하를 청렴하지 못하였다고 계하였는데 윤하의 일이 오늘에 이르러 발각나게 된 것은 태상이 박은을 친척이라 하여 덮어서 두호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6번째 기사. 경상도 좌도 병마 절제사가 외의 침입과 그 방책에 대해 올린 소문. 이제 외적들이 해상에서 출몰함으로 도내의 군관을 모두 수군 처치사에 속하게 하고 영에 속한 자는 겨우 400명이니 청컨대 하번 갑사와 잡색 군정을 징집시켜서 나누어 요의 지역을 수직하게 하소서 하니, 미리 군사와 군마를 뽑아두었다가 만약 적변이 있을 때에는 불러 모아서 덮쳐 잡게 하라 명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19일 무신 7번째 기사. 사적으로 종유와 저화를 소비한 신보와 강희를 국문하게 하다. 공신도감사 신보가 종이 100권을 사사로 있었고, 부사 윤회인은 또 저화를 300장을 사사로 있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헌부에 내려 국문하라 명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0일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0일 기유 두번째 기사. 대원들과 김점, 장윤화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사건을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개사하던 여러 신하가 물러간 뒤에 임금이 대원들과 김점, 장윤화의 청렴하지 못하다는 사건을 의논하면서 이르기를, 점이 평시에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좋아하여 바르다는 이름을 들었으므로 나는 그런 누명을 썼나 보다 하였더니 이제야 그의 실질을 숨기지 못할 줄을 알았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0일 기유 세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0일 기유 네번째 기사. 주문사 조승덕의 북경 귀환 보고. 북경에서 돌아와 개하기를, 명나라 황제가 도망간 본국의 중을 돌려보내달라는 주청에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0일 기유 다섯번째 기사. 자의여권 판관 허원상을 시켜 10번째로 말 700피를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0일 기후 여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영연전 관리 방식에 관한 소문. 연영전이 종묘대실 서편에 건축되어 있는데 따로 관원을 두지 말고 종묘서를 시켜 겸하여 맡아보도록 하소서 하고, 또 원경왕후가 정비로 있을 때 받은 책보에 대하여 옛날 법제를 상고하여 보아도 둘만한 곳이 없으니 상의원에다 두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홍거안을 파면하고 속장 60도에 처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2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고 태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2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세자 교육에 관해 전지하다. 세자가 이제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할 시기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정직한 선비를 가려서 동궁의 요속으로 삼아야 하겠고 시위하는 군사들도 또한 신중히 가리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2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예조 좌랑이 대마도 도마노 좌위 문대랑에게 답한 서간 그를 받아 편안함을 알게 되니 위로되노라. 바쳐온 예물은 삼가 당상관에게 말씀드렸게 하고 받아들였다. 겸하여 말하는 것은 수호관 종정성이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국가에서 사관에 대접하기를 자못 두토히 하였으나 다만 그 편지 사이가 무례하여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국가에서 절교하는 것은 아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지성으로 하면 감동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하였으니 만일 종정성이 과연 정성과 예를 극진하게 하여 공손하게 우리나라를 섬긴다면 마땅히 계문하여 후대할 것이다. 이제 돌아가는 인편의 토산으로 면포 200피를 보내니 받아주기 바란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2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사역원 판관 구경부를 시켜 11번째로 말 600피를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독요포에서 두 임금이 매사냥하는 것을 보고 술자리를 베풀다. 판부사 이화영 등이 입시하였다. 태상황은 신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영영현 사람에게 벼락이 쳤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가 준 채패를 가지고 광효전에 고하다. 우리 모국에서는 성품이 유순하시고 아름다우셔서 능히 지극하신 덕에 배필이 되어 시어서 안으로 도와주심이 넓고 많으셨다. 명나라 황제가 극진하게 여기서 여러 번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이제 영광스러운 내림을 받았으나 이미 홍서하신 뒤 이어서 슬픔을 품고 감히 고하면서 공손하게 한 잔 술을 올리오니 조금이라도 적은 정성을 살피시어 험향하여 주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4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조사직 안득상을 시켜 12번째로 말 600피를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뇌승을 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성개축 보수에 관해 논하다. 임금이 이 원에게 묻기를 도성의 기지가 얼마나 되는가 하였다. 원이 대답하기를 그때 요량하지 못하였으므로 얼마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또 수축하는 방법을 물으니 원이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흙으로 싼 성을 모두 돌로 고쳐 쌓는다면 만년 두고 장관 개척이 됩니다. 라고 하니 이조판서 맹사성이 말하기를 흙으로 싼 성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은 단단하게 쌓지 아니한 까닭이니 이제 그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단단하기가 금석 같으니 만일 모두 돌로 고쳐 쌓는다면 인력이 많이 들어서 비록 명령까지 한정하여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원이 말하기를 만일 사성의 말과 같다면 오히려 반드시 또 허물어지고 말 것이니 만년 두고 장관 개척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평양부 원군 김승주가 말하기를 모두 돌로 쌓는 것이 가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사현으로부터 남산에까지 외국 사신들이 볼 수 있는 데만 돌로 성을 쌓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상왕은 그대로 두고 수축만 하려 할 뿐이니 내가 다시 개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유지별감 강준경의 주회 관에 올린 소문. 유지별감 강준경이 사면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잘못 풀어주었다고 하였다. 의원이 말하기를 그 도의 관찰사가 세밀하게 주의 전말을 알 것인데 유지별감이 스스로 이를 잘 아는 채 하고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된 것이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지별감은 사람마다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무로는 무시는 보내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신하들이 태골한 후 김익정과 김점이 대하여 박은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다. 정무를 개하던 여러 신하들이 물러가고 김익정이 괴하기를 전일에 명령을 받들고 박은의 집에 갔더니 은이 말하기를 세자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동궁 관원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또 김점의 범한 것이 비록 중하나 일이 대사령에 전에 있었으니 목을 묶어서 오는 것은 채모가 아닌 일인 듯 다고 하더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또 무슨 말이 없던가 하니 익정이 대답하기를 은의 말이 태상께서 숙공궁주를 내쫓은 것을 신이 미처 듣지 못하였는데 어제 병기랑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으나 점이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갑자기 내쫓을 수야 있겠는가 라고 하더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점의 죄가 중하여 목을 잡아 묶고 온 것이니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하고 또 임금이 또 은이 말하는 것을 물으니 익정이 아뢰기를 은이 또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신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일이라 족승으로서 법선 노비를 주어 부려쓰기를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디로 전개한다는 문서가 없으니 이제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공에 속하게 된 것이라 하더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법을 허물어 떨이는 것이 아닐까 하니 익점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조치의 일처리에 대해 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치를 영우한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심히 말이 많은 자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형조 수교 가운데 승려들이 법손 노비를 주어 얻어부려 쓰던 자가 만일 법 세우기 전일지라도 주장간의 문안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공에 속하게 하라 하였는데 치가 형조 참판이 되어 이를 볼 때에 개하기를 대신들이 백문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자기 주장만 세우니 형세가 결정하기 어렵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미 써 있으니 경들은 이것을 가지고 변박하라 하였으나 치가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연호를 한정하여 판결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미 썼는데 무슨 딴 법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 하였다. 임금이 내심으로 치가 세력을 두려워하여 법을 훼손케 할까 하여 헌부에 명하여 그의 실정과 사유 및 법을 무시하는 대신을 국문하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었다. 임금이 또 익정에게 이르기를 북경에 들어간 사신들이 장사치를 자기의 노속같이 거느리고 간 자가 많은 모양이니 그것도 헌부에 명하여 법을 세워 검하도록 하라 하였다. 백문은 관인이 없는 문서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태상왕이 풍량 이궁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사여권 주부 애금을 시켜 13번째로 말 600피를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여덟 번째 기사 전라도 도안무사가 외적의 침입에 대해 보고하다. 외가 바다섬에 침범하여 두 사람을 포로하여 돌아갔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형조 참판 조치를 파면하다. 치가 본디는 대신이 백문을 가지고 와서 강변하는 것을 미워하여 한년의 법을 세우려 하였던 것이나 국문할 때를 당하여 임금의 성낸 것도 두렵고 또는 권신도 두려워서 마음에 없는 말로 무복하였던 것이다. 헌부가 서류를 갖추어 죄주기를 청하니 이에 파면하라고 명하였으나 그 뒤에 과연 한년으로 속공하라는 법을 세우게 되었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인연부를
경순부로 만들어 동궁에 속하게 하고 성읍을 부윤으로 삼다. 지편전 부제학 신장은 세자 좌보덕에 직제학 김자는 우보덕에 직전 김상직은 좌문학에 교리 설수는 좌사경에 박인길은 경계 병마 절제사에 명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미온 세번째 기사 원자 이향이 조북을 차리고 책봉 받는 의식을 연습을 하다. 대골들에서 연습하는데 때마침 큰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릴 지경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많이 그동에 실수가 있었으나 원자는 행동이 엄중하고 조용하여 자연히 예에 맞아서 조금도 차질이 없었다. 여러 신하들이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겨서 눈물을 흘린 자도 있었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미오 네번째 기사 세자 책봉을 종묘와 광효전에 고하다. 나라 근본의 발단은 마땅히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앞서야 한다. 일찍이 저부를 세움으로써 옛날 법전이 밝게 되었다. 원자가 방금 어린 연령이나 온량하고 인자하고 효도하고 공손하여 일찍이 나아가 선비를 스승 삼아 훈계와 가르침을 따르게 되니 넉넉히 종사를 이을만하여 여러 사람의 촉망하는 마음이 같았다. 이에 책봉의식을 거행하여 앞으로 동궁에 나아가게 될 것이므로 감히 고하노니 조금이라도 낮은 정성을 살피시라 하였다. 또 광효전에 고하기를 나라 근본의 발달은 마땅히 저 일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제왕의 다스림이 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원자는 그동부터 준수하며 덕의 풍부함이 온량하고 문화로워서 이미 스승에게 나아가서 학문을 부지런히 힘쓰니 종사의 주인으로 조상을 이을 것이 여러 물망의 실로 부합된다. 춘궁에 처하게 하고 보장도 주려 하여 이에 길한 날을 가려서 감히 신명에게 고하노니 길이 도와주심을 바라오며 저희 심정 살피소서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미오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를 책봉하는 의식 등을 아뢰다. 예조에서 임헌하여 왕세자를 책봉하는 것과 세자가 왕비에게 조연하는 것과 태상왕께 조연하는 것과 종묘에 알련하는 의식을 계하였다. 왕세자를 책봉하는 의식에 이르기를 하루 전에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으로 배설하고 왕세자의 악차는 건정전 문 밖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교안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두 기둥 사이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책안과 인안은 각 하나씩 전하의 자리 왼편의 동으로 가깝게 설치하고 독교 위는 월대 위에 동편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왕세자의 판 위는 전정길 동북면에 설치하고 의정의 전책하는 자리는 왕세자 판 위의 동북 쪽에 서면으로 설치하고 독책관 자리는 그 뒤에 서면으로 설치하고 좌우의 시신 자리는 동서계의 남쪽에 설치하고 전이와 통찬의 자리는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종실리와 문무 여러 관의 자리는 전정의 동서로 설치하기를 모두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학의 자리는 백관의 남쪽에 북면으로 설치하고 협률량은 전의 서계 위에 동면으로 자리한다. 그날이 되면 제위는 자기의 소속인 의장을 전계의 위아래로 진열하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시각에 따라 왕세자는 악차에 가서 조복을 갖추고 문무 여러 관원들과 각기 조복을 차리고 모두 문 밖의 제자리에 나아가 기다린다. 근신이 교수를 받들어 먼저 안 위에다가 둔다. 유사가 책함과 인수를 받들고 안 위에 늘어놓는다. 책은 북쪽에 있고 인은 남쪽에 있다. 전악은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협률량은 들어와 희를 드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판통내는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래면 전하는 보평전에 나아가 면복을 입는다. 근시 및 여러 집사자가 예를 행하는데 통찬이 4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쓰게 하고 제각기 일을 보라고 하면 집사는 판통내 독교관 전이 통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전이와 통찬이 먼저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좌우 시신들도 모두 제자리에 나아가 쓰게 된다.
통례문이 종실 이어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찬이 반이 다 들어섰다고 외치면 중금이 음을 전하고 노에 연기가 오른다. 판통내가 꿇어앉아 전에 오르기를 결정한다. 대의는 임금을 건정전으로 인도한다. 전하가 나오면 상호군이 개하기를 협률량의 휘 드는 것을 보아서 하시라 하고 주악이 시작된다. 전하의 자리에 앉으면 보라고 개한다. 상서관은 보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는 것을 평상시와 같이 하고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주악은 그친다. 지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온다. 좌우 문학도 따라 들어온다. 왕세자가 처음 문에 들어올 때 주악은 시작되고 판 위에 이르면 주악은 그친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주악은 시작되고 통찬이 정갈한다. 무릇 전이가 말하면 통찬은 모두 정갈한다. 왕세자는 사배한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여러 관원들과 자리에 있던 자는 다 사배하고 주악은 그친다. 복례량이 의정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전에 오른다. 복례량은 섬돌 위에 와서 그친다. 또 복례량이 독책관을 인도하여 전책 위에 나아간다. 의정이 들어와서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승지와 근시가 책함을 가지고 봉책관에게 주며 또 근시가 인수를 가지고 봉인관에게 주기를 마치면 의정이 하는 중계로부터 내려와 책과 인은 먼저 가고 다음에 안을 가진 자가 가고 그 다음에는 의정이 간다. 의정은 전책 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서 전지가 있다고 말하면 왕세자는 두 번 절하고 주악은 시작한다. 절하기를 끝마치면 주악은 그친다. 꿇어앉게 하고 독책관이 서양으로 서서 함을 열고 읽기를 마치면 왕세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제비하고 주악은 시작한다. 절하기를 끝마치면 주악은 그친다. 봉책관이 책을 가지고 의정에게 주면 왕세자는 나아가서 꿇어앉아 책을 받고 일어나 물러서서 좌문학에게 준다. 봉인관은 인수를 가지고 의정에게 주면 왕세자는 또 나아가 꿇어앉아 인수를 받고 일어나 물러서서 우문학에게 준다. 의정이 하는 제자리에 돌아와 쓰게 되면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주악은 시작한다. 왕세자는 사배한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여러 관원으로 자리에 있던 자는 다 사배하고 주악은 그친다. 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처음 나갈 때는 주악이 시작하고 문에 나서게 되면 주악은 그친다. 악차에 돌아와서 판통내는 교수를 가지고 정교관에게 준다. 정교관 두 사람이 교수를 펴든다. 전이가 말하기를 꿇어앉으라 하면 여러 관원들은 모두 꿇어앉는다. 독교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서양으로 서서 교수를 읽어 끝마친다. 전이가 말하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사배하라 하면 주악은 시작된다.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4번 절하고 주악은 그친다. 전개에서 궁료들이 사전을 준비하였다가 이날에 이르러 왕세자의 전에 인을 찍기를 마치면 좌문학은 전을 받들고 복례량은 좌문학을 인도하여 동문에서 들어오면 주악은 시작한다. 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판 위에 나아가면 주악은 그친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주악은 시작한다. 왕세자가 사배하면 주악은 그친다. 좌문학이 전을 가지고 동량으로 꿇어앉아 올리면 왕세자도 꿇어앉아 전을 가지고 판통내에게 주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게 되면 판통내는 전을 받들고 동계에서 올라와 전하의 자리 앞에 이르러 꿇어앉아 올리면 근시는 전을 받고 서게 하여 아뢰기를 마친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주악은 시작한다. 왕세자가 사배하면 주악은 그친다. 판통내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개하면 전하는 자리에서 내리게 되고 주악은 시작한다. 내전으로 들어가면 주악은 그친다. 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 악차로 돌아오고 통례문은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 임헌은 임금이 옥자에 앉지 아니하고 평대에 좌기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묘 6번째 기사. 왕세자의 조왕비의에 이르기를 왕세자가 조복을 입고 왕비전에 나아가 평상시에 배없는 의식과 같이 하는데 전문 밖에 이르면 근신이 인도하여 전쟁에 들어가서 북향하여 사배하기를 마치고 나와 황궁한다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묘 7번째 기사 왕세자의 조 태상전이 하루 전에 충호위는 왕세자의 악차를 수강궁 문 밖에 서향으로 배설을 하고 그날이 되면 유사는 노부와 장위를 동궁 문 밖에 설치한다. 지통내가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래면 왕세자는 열을 타고 문에 나와 노를 갈아탄다. 군관은 인도하여 따르기를 의식대로 한다. 왕세자가 수강궁 문 앞에 이르러 노에서 내려 열을 타고 악차로 들어가 조복을 입는다. 지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문 밖에 나가기를 평시에 배없는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이 인도하여 전쟁에 들어가 북향하여 사배하기를 마치고 나와 처소에 나아가 옷을 벗으면 노부와 장위는 돌아올 길로 나와서 오던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지통내가 꿇어 앉아 외판을 아르면 왕세자는 열을 타고 나가 노를 갈아탄다. 군관은 인도하여 따르기를 오던 때 의식과 같이 하고 국문에 이르러 노에 내려 열을 타고 들어간다 하였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묘 8번째 기사 세자 책봉 후에 백관들이 드릴 하례 의식 방법. 백관의 조화의에 이르기를 책봉한 그 다음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전을 받들고 대궐에 나아가 하례하게 되는데 보통 때 조화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의식이 끝나면 바로 왕비의 전문에 나아가 하례하기를 보통 때 조화하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사에 이르기를 왕세자에게 준수하심이 첫 일찍부터 나타나시어 좋은 달 길한 날에 빛나게 보책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은 크게 경하함을 이길 수 없나이다. 신이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 전하는 여러 신하를 모으는데 그 예식이 다 정월 원조에 모이는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에 상수하는 사이에 이르기를 아무벼슬인 신아무 등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나이다. 왕세자에게서 준수하심이 진작부터 나타나시어 좋은 달 길한 날에 빛나게 보책을 받으시니 신등은 크게 경하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삼가절하면 천만세나 수하시기를 비는 수를 올리나이다 한다. 이 예식은 거행하기도 하고 또 행하지 아니하기도 하여 임시하여 왕지로서 제작하게 된다. 왕세자가 하책을 받은 그 다음 날에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공복을 갖추고 왕세자를 전에 나아가고 왕세자도 또한 공복을 갖추고 있으면 양부에서는 당에 올라와 머리를 조아리며 제배례를 행하면 왕세자는 손을 합하고 담배한다. 삼품미하는 마루에 올라와서 기둥 밖에 배례를 향하여 이상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 왕세자는 답배하지 않는다. 이상의 배알하는 것을 찬자 한 사람이 서서 전갈한다 라고 하였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묘 9번째 기사 왕세자가 종묘에 알련하는 의식 방법. 하루 전에 유사가 묘의 안팎을 소재하고 충호위는 왕세자의 처소를 제궁 밖에 서향으로 배설하고 유사는 왕세자의 판위를 묘정길 동편의 북향으로 설치하고 그날에는 유사가 노부와 장위를 동궁 문 밖에 설치한다. 지통내가 꿇어앉아 외판을 아래면 왕세자는 열을 타고 문 밖에 나와서 노를 갈아탄다. 군관이 인도하여 따르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종묘의 문에 이르면 왕세자는 노에 내리어 열을 타고 악차에 들어간다. 요속들은 각기 조복을 갖추고 모신다. 지통내가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래면 왕세자는 조복을 차린다.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에서 들어와 판 위에 이르렀으면 지통내는 사배하기를 청한다. 왕세자는 사배한다. 조금 뒤에 지통내가 하직하는 사배를 청하면 왕세자는 사배하기를 끝마친다. 지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처소에 나가 조복을 벗게 한다. 노부와 장인은 돌아올 길에 대비하고 있기를 오던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지통내는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래면 왕세자는 열을 타고 나와 외문에서 노를 탄다. 군관이 인도하여 따르기를 오던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국문에 이르러 노에 내려 열을 타고 들어간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6일 을묘 10번째 기사 왕세자가 광효전에 알련하는 의식은 종묘에서 하는 것과 같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풍양에서 신궁에로 돌아왔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원자 이향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책문을 내리다. 임금이 면복을 하고 인정전에 나가 원자 이향을 책봉하여 왕세자로 하였다. 책문에 이르기를 저부를 세워서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공통된 규례에 있고 명분을 바르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실로 공공의 의에 인한 것이다. 옛날 일을 상고하여 이에 떳떳한 장전을 거행한다. 너 향은 의표가 준수하고 숙성하며 문학을 익혀서 날로 성취하면 슬기롭고 명랑한 자질은 국가의 심기가 돌아가는 바이며 세자로 적자의 높은 자리는 여러 국민의 심정이 귀속되는 바이다. 드디어 나를 골라 종묘를 알련하여 주창하고 승조하게 되며 너를 왕세자로 세우노라. 오직 하늘은 친한 데가 없고 오직 덕이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어질고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곧 만백성을 보살펴 평쾌할 대권을 받았고 검소하고 너그럽게 하여 이 나라의 경사를 길이 뻗어나게 하라 하였다. 세자가 책을 받을 때 주선과 진퇴하는 동작이 다 이에 맞게 하니 여러 신하들이 탐복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세자 책봉 후 중외에 유시하는 교서. 공손히 생각하여 보건대 태조께서 처음으로 건국의 흥업을 열어주시고 우리 부왕 승득신공 태상왕 전하께서 크게 천명을 이어받으시어 지극한 다스림을 높이시고 나의 몸에 이르러 그 뒤를 이어받아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하여 감히 조금도 편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세자는 마땅히 일찍 세워서 종묘도 이어받들고 인심도 묶어서 모아야 한다. 이에 원자 향은 처지가 적장의 자리에 있고 타고난 성품이 월량하니 저 위에 거하게 하여 이미 영락 19년 10월 27일 왕세자에게 책봉하여 책서와 세보를 주었다. 이로써 예가 이루어졌음을 중외에 보고하고 아름답게 만민들과 같이 이 큰 경사를 즐기려 함으로 이에 교시하니 다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세자가 올린 사언전.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로 하여금 부의의 자리를 이으라 하시니 저는 몸둘 곳이 없어서 두렵고 황송하기가 더욱 간절합니다. 돌이켜 살펴보니 따라가려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우며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일어나이다. 엎드려 생각한데 나이도 유치하고 성품이 또한 용렬하고 어리석어 깊이 덮어서 길러주신 성은을 받았고 외람이 고명하신 훈계를 얻었어 마음은 사랑과 공경에 돈독히 하여 삶과 조난을 받들었으며 뜻은 항상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는 데 있어서 오직 배우기에 지향할 줄만 알았나이다. 어찌 뜻하였으리까. 아직 머리를 내려 따은 어린 나이에 문득 종사의 주장이 되는 대권을 받을 줄이야. 이 자리가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아니하니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대개 지극하신 어지심은 뒤를 열어주시고 큰 지혜는 미세한 데까지 미치다 하더이다. 그래서 남은 복을 주시고 좋은 법을 끼쳐 주시려면 마땅히 장제를 세워서 근본을 단정히 하려 하심인가 합니다. 그러므로 잔열한 자질이나 그로 하여금 특수한 언덕을 입게 하심이니 삼가 양궁의 공경으로 섬겨서 항상 유순한 즐거움을 바치려 하며 세 가지 착한 것을 완전히 하여 더욱 보필하는 정성을 실어 바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세 가지 착한 것은 신하로서 임금을,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어린이로서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한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사욕은 주부 사주경을 시켜 14번째로 말 6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 7월 13권 세종 3년 10월 2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백관들이 세자책봉을 할애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세자가 신궁에 나아가 태상왕에게 문안하다. 태상왕이 잔치를 배설하여 위로하고 요속들어 문 밖에서 잘 먹이었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박안신 등이 조치를 공문하도록 올린 상소문. 조치가 법을 맡은 관원으로서 법선 노비를 공에 속하게 하라는 조건으로 이미 수교하였으니 일체로 교지대로 준행하여 다 찾아서 공에 속하게 할 것이며 그중에 법을 농간하는 사람이 있어 교지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거늘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에 대신의 집에서 백문을 가지고 거역하여 불복한다고 형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로서 얼버무려서 계달하여 전하의 마음을 탐지하여 알아보고서 그 법을 허무리 없이 하려 들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교지를 받들어 추역한 것을 스스로 광망한 짓으로 하였다고 하여 말을 변경해서 사실대로 자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을 농간하여 거역하던 자들까지 지적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간사한 짓이라. 자못 임금을 높이고 법을 받드는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신등이 사유를 갖추어 아뢰게 된 것인데 특히 그의 죄를 감면하는 법으로 다루어 다만 관직만 정지시키시니 뒷사람을 경계할 길이 없게 되었사오니 신등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오니 전하께서는 먼저 올린 소에 따라서 7을 유사에 내려 그 실정을 군문하여 법에 의하여 죄를 정하면 공도에 대항한 일이외다 하였다. 조치를 의금부에 가도 군문하라 명하였더니 얼마 뒤에 태상왕이 임금에게 유시하여 석방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8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김최가 김점을 잡아서 의금부에 가두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종묘와 광효전에 아련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호 네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장윤하와 박초를 병조에서 대질하게 하다. 두 임금이 장윤하를 명하여 박초와 병조에서 대질케 하는데 조말생 이명덕 환자 김용기를 시켜 초가 상세한 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물어가니 윤하가 일찍이 사사로 쓴 물건을 모두 기록한 장부가 있어서 거기에는 자기가 간섭하지 아니한 것처럼 꾸며 놓았던 것이다. 이때 이르러 이리저리 끌어대어 대답하기를 틀림이 없었다. 태상왕이 이르기를 윤하가 실로 관찰의 임무에는 어긋남이 있으나 자기 집에 들어갔다는 물건은 적실하게 알지 못하겠으니 제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였다. 윤하가 성질이 비록 탐욕과 포학을 겸하였으나 평소에 남에게 명예를 얻었으므로 어떤 이는 그의 실질을 알지 못하고서 말하기를 윤하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하고 박초는 비록 선비나 평소 탐욕이 있어 더럽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금전계가 돼지를 쫓는 격이라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호 다섯 번째 기사 사역은 주보 김척을 시켜 15번째로 말 6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호 여섯 번째 기사 도성 수축도감이 전국성 보수 방법에 관해 올린 소문 여러 도의 군정 속에서 갑사별패, 시위패, 수군, 진군, 수성군, 익정군, 천발, 봉종 및 잡색군을 제외하고서 성을 쌓게 되는데 토성으로 된 곳이 허물어진 데가 25,535척인데 매 척당 각 15명씩 쌓게 되니 개가 38만 3,025명이며 석성으로 된 것이 허물어진 데가 3,946척인데 매 척당 각 5명씩으로 쌓게 되니 개가 1만 9,730명이요. 서점론과 옹성이 1,000명이니 합계 40만 3,755명이다. 매 명당 40일 식량을 싸가지고 와서 맡은 지역을 나누어 공사에 착수하게 하였는데 경기는 백악산 동쪽 천자로부터 진자에 이르는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397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1545척이요. 함길도는 숫자로서 열자에 이르러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144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386척이요. 강원도는 열자에 끝나는 데로부터 내자에 이르기까지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110척,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1730척이며 충청도는 내자에 끝나는 데로부터 세자에 이르기까지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867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4389척이며 전라도는 세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여자로 이르기까지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570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3902척이며 경상도는 여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해자에 이르기까지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260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7094척이며 평안도는 해자에 끝나는 데 해로부터 상자에 이르기까지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626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3391척이고 서전문과 옹성이며 황해도는 상자에 끝나는 데로부터 조자에 이르기까지 석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978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2098척이고 각도의 관찰사가 도내의 수륙방의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과 호구이 많고 적음을 장량하여 뽑아보냈는데 40일 안에 필력하면 바로 돌려보내줄 것이나 단단하게 쌓지 아니하는 자는 감독과 제조와 수령 및 총패와 두목이 모두 중죄를 더할 것이며 만일 고쳐 쌓은 뒤에 무너지게 되면 처음에 쌓던 관원을 다시 쌓도록 하소서 하니 태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오 7번째 기사 함길도 일부 지역의 축성군을 면제하고 금캐는 것을 정지시키다. 함길도의 경원, 경성, 길주, 갑산에는 축성군을 면제시키고 또 안변, 화주, 단천에는 금년에 금캐는 것을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오 8번째 기사 광우도 관찰사가 수재로 인한 명년 종자 대비책에 관해 올린 소문 도내의 주군에서 수재로 인하여 실롱되었으니 금년에 풍조창과 광흥창에 납입한 전세를 주 창고에 수납시켜서 명년의 종자로 준비할 것을 청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30일 기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30일 기미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고 태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30일 기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공정대왕과 정한 왕후의 신주를 종묘로 이전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옛날 법제를 상고하면 예기 단궁 진인시 주에 이르기를 3년창이 끝나면 사시로 지내는 길제 중에 가려서 신주가 사장에 들어가게 한다 하였으니 이제 공정대왕의 상을 끝냈으니 오는 12월 납향대제 때 공정대왕과 정한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로 부하여 모시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0월 30일 기미 네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올린 조치의 국문 제청 상소문 거기 보건대 근자의 형조에서 청한 법손 노비가 공에 속한다는 것이 이미 수교하였거늘 참판 조치가 마땅히 법을 중하고 다른 것은 없음을 알면서 도리어 대신이 반대하는 까닭으로 형세가 그 노비를 거두어 드릴 수가 어렵다고 공연히 계달하였고 그 후 헌사에서 전지를 받들어 추문할 때를 당하여 여러가지 말을 만들어 실지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다가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될 때 이르러 그 말을 고쳐서 그런 것을 꾸면서 고백하니 어찌 신하로서 임금에게 그의 실정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간사하여 바르지 못함이 심하거늘 다만 파직만 시키고 죄는 더 하지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시 유사히 내려 그 실정을 국문하여 법에 의하여 죄를 논하시와 뒷사람에게 경계되게 하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11월 1일 경신 첫번째 기사 태상왕을 따라 광주에서 매산형을 구경하고 황궁하다.
광나루에 머물러 낮수라를 들었다. 찬성 조연 등은 태성왕을 모시고 신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궐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일은 경신 두 번째 기사 차여권 판관 유흥준을 시켜 16번째로 말 6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일 기유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찬승사 권유의 졸기.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공정대왕을 종묘에 합사하게 하다. 중앙과 지방에서 하려 하는 일을 없애게 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복령부원군 이복근의 졸기. 복근은 태조의 맏아들 진안군 이방우의 아들이다. 태상왕이 종사를 안정시킬 때에 복근이 자못공이 있었으므로 추종 협찬 정난 정사 공신으로 책훈하니 공이 2등으로 복령후로 봉해졌고 후에 부원군으로 봉해졌다. 이때 와서 졸하니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소찬을 하였다. 안간이란 시호를 내리고 미도 80석과 종이 200권을 하사하였다. 아들 두 사람은 이기와 이석인이 천첩에서 난 사람이었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장윤화의 죄에 대하여 장집을 신문하도록 하다. 태성왕이 의금부에 명하여 전라도 경력 안종신을 잡아오게 하였다. 또 장집을 끌어와서 병조로 하여금 장윤하의 범한 죄를 신문하게 했다. 장집은 평소에 장윤하에게 원한이 있었는데 장윤하의 종리가 지닌 문안을 보니 그 물목에는 모두 진상이라 읽었고 배 2척에 나누어 실어 서울로 수송했다고 하나 실제로 모두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장집은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여 임금에게 알렸던 것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3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의원을 보내 창녕부원군 성성린을 위문하다. 성린이 아뢰기를 신의 병은 추위에 상해서 생긴 병도 아니고 또한 가슴과 위장의 병도 아니며 곧 나이 많아서 난 병입니다. 만약 약을 먹고 살기를 바란다면 하늘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만 두 임금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고창현에서 소암말에 벼락이 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이 환관을 보내어 복령부원군 복군에게 내린 제문. 복군에게 사죄하였는데 그 제문에 임금은 친척에게 살아서는 화목한 은혜를 더하고 죽었으는 조휴를 예를 행하게 되니 이는 고금의 공통된 의리이고 국가의 일정한 규정이다. 경은 기품이 단정하고 성행이 온화하며 어렸으는 가정의 훈계를 받았으며 컸으는 예의의 도리를 통하였다. 집에서 능히 검소하여 종친의 가사로 있었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사직의 큰 공로에 참여하였다. 세력과 지위로서 남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겸손과 공손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었다. 부원군으로 봉해짐에 더욱 조정의 의례에 근실하였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가상히 여겨 왕실의 길이 보존하기를 기약했는데 어찌 중년에 갑자기 구원으로 가버리는가. 문득 부음을 들으니 진실로 몹시 슬프도다. 이에 변변치 못한 재물로 빈소에 차려놓게 한다. 나라와 기쁨과 근심을 같이 나눈 그대의 마음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견디었으니 나의 슬퍼하고 영화롭고 한한 대우는 마땅히 그대의 생존시와 사망시에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얼축 네 번째 기사 태상왕이 김익정을 불러 임금이 문안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내가 더불어 소일할 사람이 없는데 주상이 날마다 문안하려고 오면 주상과 더불어 소일하지만 정사를 배할까 염려되니 그대가 가서 주상에게 아뢰어 하루 걸러오도록 하라고 하니 익정이 대답하기를 주상께서는 매양 정사를 보시고 난 후에 문안하오며 또 일이 있으면 즉시 계달하는 까닭으로 정사가 침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상께서는 항상 주나라 문왕이 날마다 3번 문안하는 일을 본받지 못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여기온데 어찌 하루 걸러 문안하는 일로서 편안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왕래할 때 시위하는 군사가 괴로움이 없느냐 하니 익정이 아뢰기를 시위하는 사람은 다만 입직한 군사뿐이오니 누가 감히 괴롭게 여기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면 나도 또한 안심한다 라고 하였다. 익정이 돌아와서 임금에게 상세히 아뢰니 임금께서 그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래하는 일이 어찌 패단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임금은 날마다 신궁에 나아가서 문안함이 더욱 부지런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얼축 5번째 기사 예조에서 광효전도 종묘고 하는 예에 따라 패백을 쓸 것을 건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얼축 6번째 기사 일본국 전 구주총관 원도진이 의정부에 전한 서신. 도진은 이미 병마를 맡은 권력에서 떠나서 아무 일도 없이 한가로 있는데 대국에서 여러 번 교린의 호의를 두터이 하여 그 전의 예를 참아버리지 않음으로써 사자를 보내 은근한 뜻을 전합니다. 요사이 유구국의 상선이 대마도의 적에게 요격돼 양편에서 죽은 사람이 거의 수백 명이나 되었으며 드디어 배를 불사르고 사람과 물건을 노략하였던 것입니다. 요구국이 근래에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까닭으로 대마도에 그 죄를 묻고자 합니다. 대체 대마도의 적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 교화와 법령으로서 이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국에서 연해의 주군에 마땅히 엄중하게 방어하여 적의 병고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삼가 살피소서라고 하였다. 이날 유왕 1200건, 단목 1000건, 명반 200건, 상하 2본, 서각 3본, 장례 5건, 자분 5개, 손상자 2개, 식농 1개, 사탕 100건을 바쳤다. 평종수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태후의 돌아가심을 조문하고 유황 800건, 침향 300건, 소양 500건, 비제 2구, 감초 10건, 서각 2본, 손상자 1개를 바쳤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얼축 7번째 기사 부사직 최유가 포 40정을 싸가지고 조말생의 집에 역관 운동을 함으로 헌부에서 국문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얼축 8번째 기사 동부대원 곽존 중에 김점이 수탈한 물품을 아뢰다. 김점이 범한 자기에게 들어간 작물, 채단, 면포, 파이장과 금은으로 만든 그릇, 활과 화살 등 물건이 모두 사실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청렴하지 못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라고 하였다. 그 작물은 채단 능란 30필, 견 149필, 면주 목면 130필, 세마포 30필, 정포 90필, 피장 10상자, 은기 2벌, 옹경 1개미, 납철 30건, 상하젓가락 30개, 각궁 20장이고 그 외의 물건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을 열다.
근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경련을 열고자 하는데 경영당사관과 간관, 사관을 제외하고 간관 2, 3명으로 하여금 시강하게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내가 자치통감 강목을 보고자 하니 변계량이 승리의 학문에 관한 글을 보기를 청하므로 오늘 비로소 사설을 강하게 하니 경들은 이를 알 것이다 하였다. 지신사 김익정이 대은 한 사람을 하여금 입시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날에 비로소 대학을 강하였다. 임금은 본디부터 유학을 좋아하여 매양 맑은 새벽에 정사를 보고 인하여 경연에 나아가서 강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나 궁중에 있을 적에는 길을 읽어 밤중이 되어도 그만두지 않으니 태상왕이 그의 정신이 필요할까 염려하여 금지시키며 이르기를 과거를 보는 선비는 이와 같이 해야 되지만은 임금은 어찌 신고함이 이같이 하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김한로를 자기 원에 따라 안치하도록 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양전 왕공에 따라 목조의 신주를 옮기기를 건의한 소문 청함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태상왕이 남은과 이제를 배양된 공신의 반열에 올릴 것을 의논하다. 태상왕이 병계량 조말생 이직강 김익정에게 묻기를 고려의 시조에게 배양된 공신은 모두 6명인데 우리 태조께서 배양된 공신은 다만 4인뿐이다. 공이 있는 사람을 의논하여 더 배양시키는 것이었단가. 나라를 세울 때의 공이 크고 작은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무는 밖에서 주청하였고 이제는 안에서 도왔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내가 예전에 남은 이제 조 인옥과 함께 앉았었는데 나무는 밖으로 나간 후에 인옥이 말하기를 나라를 세울 사람은 이 사람의 힘입니다 라고 하였다. 남은과 이제가 공이 큼이 이와 같은데 태조에게 배양되지 않으니 하늘에 계신 태조의 헐령이 어찌 그들을 배양시키고 싶지 않겠느냐. 후에는 비록 죄가 있지만 공은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니 계량등이 대답하기를 두 사람은 앞날에는 비록 공이 있었으나 후에는 사직에 충성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이제 공으로서 죄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태상왕은 말하기를 경등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내일 마땅히 경등과 더불어 의논을 정하겠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7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성전의 사시와 납향의 명일 별제와 상망제 의식에 관해 올린 상소문. 제게는 제양전 3일에 행사하는 집사관이 산제를 2일 동안 하고 치제를 1일 동안 한다. 무릇 산제는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그전과 같이 하지만 다만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 마늘, 부추 등의 채소를 먹지 않으며 남의 조상과 문명을 하지 않으며 표명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형시키는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않으며 깨끗하지 못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치제는 다만 제양의 일을 미리 제기한 것에 빠진 것만 행한다. 행사할 적에 여러 위의 소속으로서 전문의 를 수의하는 자는 모두 몸을 깨끗이 제기하고 하룻밤을 잔다. 제관이의 모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사 지내기 전 2일에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은 기일 전에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모두 줄을 겹으로 하고 서쪽을 향하게 하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의 동쪽 가까이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서리는 그 뒤에 배석한다. 제양일이 아직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제실을 열고 신유가 있는 악조를 깨끗이 털고 소지하는 일은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관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유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합 촛대까지 신이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에 제수를 담을 창구를 설치하고 술그릇을 지게문 왼쪽에 설치한다. 복주를 마시는 술잔을 준소에 설치하고 예를 향한다. 행사하기 전에 각 삼각에 전사가 제시를 열고 산유가 있는 악조를 깨끗이 털고 소지하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된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에 제찬을 담아 놓는다. 행사하기 전 이각에는
헌관 이하의 제관이 각기 그 제복을 입고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일각에는 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가 세수하기를 기다려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의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향을 향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를 겹으라고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향으로 하여 쓴다. 찬자가 사배국궁 배흥 팽신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몸을 그 전대로 펴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국궁 배흥 팽신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찬자가 초훈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섬돌 위로 올라오고 섬돌 아래로 내려갈 때는 모두 업을 한다. 준소에 나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한 사람이 술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환조의 신이 앞으로 나아가서 지게문 밖에서는 업을 하고 지게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쪽을 향하여 서서 헌관에게 꿇어 앉으라 호를 꽂으라 말하며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헌관에게 3번 향을 피우라고 말하면 헌관이 향을 3번 피운다. 집사자가 향로를 향인에게 올려놓는다. 향을 피울 적에는 헌관의 오른쪽에서 쓰고 향로를 올려놓을 적에는 헌관이 왼쪽에 쓴다. 술잔을 받들고 술잔을 드릴 적에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말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준소에 나가서 수족을 향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게 하고 헌관에게 꿇어 앉으라 호를 꿇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헌관에게 3번 향을 피우라고 말하면 헌관이 3번 향을 피운다. 집사자가 향로를 향 안에 올려놓고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가서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가서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는다. 대축이 환조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고 알자가 헌관에게 면복 흥배 평신하면 현관에 꿇어 앉아 엎드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절하고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 문을 나가서 동계로부터 내려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후에 찬자가 헌관에게 헌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준소에 나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게 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환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게 한다. 헌관에게 꿇어 앉으라 호를 꽂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말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왕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게 하고 헌관에게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나서 북쪽을 향하여 쓰라고 말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가서 북쪽을 향하여 쓴다. 알자가 헌관에게 국궁 배흥 평신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후에 찬자가 종훈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헌례의 예식과 같이 한다. 집사자가 음복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
동쪽 가까이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으로 복주를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게 하고 알자가 헌관에게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말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대축이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받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대축이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준소의 그 전대로 갖다 놓는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말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제배 급궁 배흥 병신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면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찬자가 헌관에게 사배 국궁 배흥 병신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쓰게 한다. 찬자가 감찰이야 재관에게 사배 국궁 배흥신 병신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가 차례대로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알자가 찬자가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밖으로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찬을 걷어치우고 지게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간다.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사시와 납향의 명일 별자리 헌관의 일품이요 전사관은 복상시 윤이 이상이다. 대축은 문관의 참회이다. 알자는 참회이다. 찬자는 참회이다. 감찰인다. 상망제의 헌관은 이품이다. 전사관 소윤 이하이다. 대축은 문관의 참회이다. 알자는 참회이다. 찬자는 참회이다. 감찰이다 하였다. 또 광효존의 명일 별제의 임금이 친히 제사 지내는 의식과 대리로 제사 지내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친히 제사 지내는 의식은 제계와 광효준의 사시 나병은 친히 제사 지내는 의식과 같다. 진설은 제향제 전 2일에 전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재한다. 제향전 1일에 전 악령이 풍악을 매다는 틀을 전정 서쪽 가까이 북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통념문이 전하의 판위를 동계의 남쪽 동남의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아흥강 조흥간의 자리를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통찬 두 사람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만약 내정이 좁으면 외정에 동계 서남쪽을 서양하여 설치한다. 전 악령의 자리는 풍악 매다는 틀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재앙에 배석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쓰며 중심이 머리로 되고 자리는 다르고 줄은 겹으로 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 자리 둘을 동반 서반으로 설치하고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배석한다. 전사가 전의 압박을 소지하고 교서관 관원이 축판을 받들어 올리고 근신의 전에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축문을 쓴다. 이를 마치면 근신이 받들고 나가서 전사에게 넘겨준다. 제향일에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제시를 열고 신유가 있는 악좌를 깨끗이 털어 소재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유의 오른쪽에 올려놓는다. 점이 있다. 향로와 향압과 촛대까지 신유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에 제수담을 찬구를 설치하고 술그릇을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복주 술잔을 준소에 설치하고 예를 행한다. 제향일에 행사하기 전에 전 삼각의 전사는 제시를 열어 신유에 있는 악자를 깨끗이 털어 소재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창구에 제수를 담는다. 이를 마치면 여러 제관과 제향에 배석하는 많은 관원이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이각의 서운관에서 시각을 보고하면 전하가 수레를 타고 나아가서 임시로 제전에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일각에 전 악령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통례문은 종실과 문무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지통례가 아흥간 이하의 제관의 세수하기를 기다려 이를 마치면 아흥간을 인도하고 아흥간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복례량이 인도한다. 복례량이 종훈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을 이 궤를 열고 신주를 내어 신좌에 설치하고 푸른 모씨 수건으로 덮는다. 판통례가 외판을 아래고 전하가 세수하고 손을 수건에 닦는다. 이를 마치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오면 사위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는 문 밖에 그친다. 시위가
풍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축판자리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였으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에게 국궁배 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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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평신 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통찬이 중간은 국궁배 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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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평신 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이 시작되고 동계로 올라와서 이를 마치면 섬들 위로 올라가고 섬들 아래로 내려갈 적에는 모두 업을 한다. 풍악이 그친다. 전하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였으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진위 앞에 나아가서 지게문 밖에 업하고 지게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에 쓰게 하고 전하에게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하며 전하가 꿇어 앉는다. 근시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향을 3번 피우기를 청하면 전하가 향을 3번 피우고 근시가 향로를 향 안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판통내가 전하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일어나서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시작된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면, 복, 흥, 평신 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가면 풍악이 시작되고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거전 자리로 가면 풍악이 그친다. 지통내가 안간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서 양하여 쓰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든다. 지통내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말하면 아흥간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흥간에게 주고 지통내가 아흥간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라 말하면 아흥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지통내가 아흥간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절하고 일어나면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펴라고 말하여 아흥간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절을 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지통내가 안간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거전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복내랑이 종훈간을 인도하여 예를 향하여 안간이 향한 의식과 같이 하고 종훈간을 인도하여 내려와 거전자리로 가게 한다. 집사자가 음복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 동쪽 가까이에서 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하여 근시에게 준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이 시작되는데 음복하는 자리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 앉아라 올리고 판통내가 전하에게 꿇어 앉아 술잔 받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아 술잔을 받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근시가 앞으로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준수에 그 전대로 갖다 둔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가며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몸을 그 전대로 펴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몸을 거전대로 편다. 통천의 중간은 국궁배 흥평신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펴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서 또 절하고 일어나서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통천의 중간은 국궁배 흥평신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여 절하고 일어나고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판통내가 앞으로 나와서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오면 풍악이 시작하고 문 밖으로 나가며 풍악이 그친다. 지통내는 아흥간을 인도하고 복내랑은 종훈간을 인도하고 나가고 통해문이 제향에 배석한 종실 이하 문무의 많은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전악령은 공인을 거느리고 나가며 궁의령은 친주를 깨어 넣기를 의식도로 하며 전사관은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의 관원을 거느리고 제찬을 거두어 지게문을 닫고 내려와
굴러간다. 축방은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수레를 타고 국궁으로 돌아온다. 행사의 집사가는 아흔가는 왕세자요 종가는 정일품이고 정사가는 봉상시 윤 이상이요 대축은 내자 제고이고 궁위령은 육품이요 응봉관과 근시는 승종원이고 판통례는 통례문이고 통차는 통례문이다 하였다. 서평하는 의식은 진설은 제향 제2일 전 2일에 전사가 그 소속을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재하고 제향 전 1일에는 전 악령이 풍악 매다는 것을 전정의 서쪽 가까이 북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헌관의 자리는 동계의 동남에 설치하고 서양하에 설치하고 집사자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줄은 겹으로 하고 서쪽을 향하여 항하게 하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서리는 그 뒤에 배석하게 한다. 알짜 찬자의 자리를 동쪽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악령의 자리는 풍악 매다는 틀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전사는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압박을 소재한다. 제양일 행사 전에는 전사는 제치를 열고 신주는 악자를 깨끗이 털어 소재를 하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의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합 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그 다음은 제기에 제수담을 찬구를 설치하고 술그릇을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복주 술잔을 준수에 설치하고 예를 행한다. 제양일 행사 전 삼각에 전사는 제치를 열고 신주 있는 악자를 깨끗이 털어 소재하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의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잔구에 제찬을 담는다. 이를 마치고 제양 전 이각에 헌관 이하의 제관은 그 각기 그 제복을 입고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제양 전 일각에 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가 제수하고 손을 수건에 닦는다. 이를 마치면 알짜 찬자 찬인이 모두 전정의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름겹으로 하고 북향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전악령은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감찰 전사관 대충 궁일령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정전의 배례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줄은 겹으로 하고 북쪽을 향하되 서양하였습니다. 찬자가 국궁 배흥 병신하면 감찰 이하의 정관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궁일령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내어 신 위에 설치하고 푸른 무시 수건으로 덮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찬자가 여러 현관에게 국궁 배흥 병신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찬자가 초훈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섬돌 위로 올라오고 섬돌 아래로 내려갈 때는 모두 업을 한다. 순서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지게문 밖에는 업을 하고 지게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에 쓰게 하고 헌관에게 꿇어 앉아라 호를 꽂으라 말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향을 3번 피우라 말하고 헌관이 향을 3번 피우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 안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을 드리는데 술잔은 집사자에게 주고 신이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 말하고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이른다. 읽기를 마치면 풍악이 시작된다. 알자가 헌관에게 하면 복흥 병신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아가서 동계로부터 내려가서 그 전자리로 간다. 조금 후에 찬자가 헌관에게 아흔례를 행하라 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알자가 헌관에게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조금 물러서서 절하고 일어나면 꼭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라고 말하고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절하고 일어나면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가서 동계로부터 내려가서 그 전자리로 간다. 조금 후에 찬자가 종훈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흔례를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그 전자리로 간다. 집사자가 음복하는 자리를 앞기둥
밖 동쪽 가까이 서양하에 설치한다. 대축이 준수에 나아가서 술잔의 복주를 따르고 알자가 흥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서양하에 쓰게 한다. 알자가 흥관에게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고 말하면 흥관이 꿇어 앉아 호를 꽂는다. 대축이 북향하여 꿇어 앉아 술잔을 흥관에게 주면 흥관이 술잔을 받아 마신다. 마시기를 마치면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준수의 전대로 가다 놓는다. 알자가 흥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말하면 흥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흥관을 인도하여 내려가서 그 전자리로 간다. 찬자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국궁 배흥 평신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찬자가 현관에게 국궁 배흥 평신하면 현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고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는 현관을 인도하고 나가고 찬이는 감찰과 전차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리하는 자리에 나아가 쓴다. 찬자가 그들에게 모두 국궁 배흥 평신하면 감찰이하의 재간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서 몸을 그대던 대로 편다. 찬이는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학령은 공인을 거느리고 나가고 공의령은 신주를 궤에 넣기로 이식과 같이 한다. 알자 찬자 찬이는 배리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의 관원을 거느리고 제찬을 거둬 치우고 지문계문을 닫고 내려와서 불러가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행사의 집사관은 헌관은 일품이요 전사관은 봉상시윤이요 대축은 문관 참회이요 공인은 전직이요 알자는 참회요 찬자는 참회이요 찬이는 참회이요 재량은 참회이요 감찰이다 하였다.